자, 소비세 유형 있죠? 거기 보면 개인 소비세, 간접 소비세, 관세, 내국세, 일반 소비세,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보는 것은 거기에 보면 단일 단계세하고 다단계세가 있죠? 그거는 좀 보고 가요. 근데 그 단일 단계세, 제조자 매출세, 도매 매출세, 소매 매출세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다단계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세 부과 첫 번째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라는 거죠.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두 번째 자원 왜곡이 배분이 시작된다. 그래서 최적 과세론에 따르면 밑줄 최적 과세 이론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반비례하도록 개별 물품세를 초과한다면 소가 부담의 극소화가 가능하다. 누구? 램지. 그죠? 그 다음에 낮은 조세 저항. 그죠? 그냥 소비할 때 내는 거니까 뭐 특별히 뭐 조세 저항 할 게 없고. 정책 목적 달성이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라는 거 부과하잖아요, 본래. 그래서 사치품 비싼 거. 그 다음에 부가치세 연역 있죠? 요 딴 거 안 해오셔야 됩니다. 연역 이런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참고 있죠? 요게 하나 나옵니다. 단일 단계세와 다단계세 요게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분업자가 있고 제빵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단계 거래세라는 게 있죠. 다단계 거래세. 그러면 다단계 거래세는 거기 보면 2번에 있죠. 특정 단계에서 세금을 한 번만 부과하는 것이 단일 단계세. 여러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단계세죠. 그러니까 다단계세는 언제나 여러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거죠. 3번에 다단계 세금 중 총거래액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다단계 거래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거래액 단계수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농부가 얼마를 벌었고 1억을 벌었고 그 다음에 제분업자가 3억을 벌었고 제빵업자가 뭐 1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단계 거래세에서는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단계 거래세가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농부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원 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분업자는 얼마를 내야 돼요? 2억이에요, 3억이에요? 다단계 거래세는 3억에 3억. 그러니까 요 액수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다단계 거래세는. 그 다음에 제빵업자는 얼마예요? 13억이래. 3천. 그 다음에 1억을 이렇게 내는 거죠. 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부가가치. 부가라는 게 뭐예요? 전에 비해서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이 1000만원이죠? 여기선 2000을 내야 돼요? 3000을 내야 돼요? 2000을 내야 되겠죠. 여기는 7000을 내야 돼요? 1억을 내야 돼요? 7000을 내야 되죠. 이가요? 그러면 다단계 거래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빵업자야.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 여러분들이 잘 봐. 농부, 제분업자, 제빵업자 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얼마를 내? 1억을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순간 귀신인 줄 알았잖아. 갑자기 저길 쳐다보는 거예요. 귀신 본 적 있습니까? 순간 깜짝 놀랐네. 그럴 때 있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빵업자야. 그러면 1억 낼 거야? 7천 내고 싶어? 7천만 내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면 이 제빵업자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다른 기업이면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게 한 기업이면 얼마 낼까요? 얘네 둘은 사라지지. 요거만 내겠죠. 이해가요? 그럼 다단계 거래세에는 이 기업들을 통합하려고 할 거예요. 그쵸? 왜 세금액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걸 수직적 통합이라고 수평적 통합이라고 그래. 수평은 업종이 같아야 수평이야. 그죠? 그러니까 단계 같아야 된다고. 생산이면 생산끼리 하는 게 수평이고, 얘는 지금 어때요? 재료 완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통합?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그러므로 다단계 거래세의 경우는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밑줄,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은근히 많이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다단계 거래세는 무슨 통합을 부추긴다? 수직적 통합을 부추긴다가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수직적 통합을 부추긴다. 그 다음 6번에 보면 통상적으로 수출된 재화에 대해서는 이전 단계에서 납부된 세금을 환급해 주는데 밑줄, 다단계세에는 세액 파악이 곤란하므로 과소 환급 또는 과다 환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물건들은 세금을 걷지만 외국에 가는 물건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으니까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단계를 다 파악, 우리 여기서는 쉽게 파악하지만 단계가 되게 많아지면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과다 혹은 과소, 즉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다단계 거래세는 무슨 통합을 부추긴다? 수직적 통합을 부추긴다.